자, 이때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대론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지금 현대를 떠받치고 있는 양자역학이 태동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냈죠. 광양자 가설을 냈습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이거로 탔어요. 이 정도로 양자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어라고 하는, 보어의 원자설 알고 계시죠?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젊은 물리학자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보어가 해석하고 있는 그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코펜하겐 해석, 보어가 말하는 해석은 뭐냐면요, 아니 원래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맙시다. 세상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관측을 하면 그제서야 결정됩니다. 이거에 실제로 어디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라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은 잘 모를 뿐이지 분명히 단순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런 숨은 변수 때문에 이런 거동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27년입니다. 우리가 이과 끝판왕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5차 솔베이 회의 사진이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5차 솔베이 회의가 일어난 그 회의에서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때 어떤 백스테이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인슈타인은 원래 보어랑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어가 발표를 합니다. 아침에 그럼 회의실 바깥에 가서 그가 했었던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발표하기에는 아인슈타인은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인슈타인이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이런 젊은 과학자들과 보어가 저녁 무렵에 이거를 아인슈타인 박사님 그건 이런 겁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티키타카를 계속했던 거죠.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제6차 회의가 1930년에 있었거든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어려운 사고 실험을 냅니다. 그래서 보어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망했어. 우리의 물리학은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반박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 사고 실험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방어를 합니다. 판정승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때 설득을 그만둬요. 속상한 시점입니다. 이후에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다시는 공개적으로 논쟁하면서 양자역학 해석이 틀렸다.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실험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실험보다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바꾸지 않고 아예 논쟁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어는요. 이외 최고의 젊은 물리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스승이 되어서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디로 왔죠? 이때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연구소로 가는데 사실상 고립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지식인들과 관계를 끊어요. 왜냐하면 이때 물리학계는요. 이미 양자역학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뭘 하고 싶었냐? E와 M을 통일했었죠. G와 T를 연결시켰죠. 이렇게 통일장 이론을 가지고 완전한 이론을 만들고 싶어서 양자역학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통일장 이론, 자연계에 있는 기본적인 힘 4가지를 통일을 하려면요. 당시의 양자역학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4가지를 통합하려면 당연히 양자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해요. 이걸 거부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아쉽게도 아인슈타인은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끝까지 어떤 숨은 변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참여만 했더라면요. 양자역학을 시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아마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위대한 발견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외면하는데 그 이유가 그 우주상수를 첨가했었다, 뺐던 그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 아인슈타인이 넣었다가 후회하면서 뺐었던 그 우주상수 람다항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상수가요.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는 빅뱅으로 시작해서 팽창한 걸 넘어서 더 빨리 팽창한다라고 하는 우주 가속 팽창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암흑 에너지가 말하자면 이 우주상수인 것 같아라고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뺐었지만 다시 넣는 것이 옳았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옳았을 수 있어요. 외부 생각 때문에 내가 바꿨다가 그 외부가 잘못됐고 내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그 위대한 이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틀릴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잖아요. 언제나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승승장구했었다면, 나의 삶 전체에서 계속 성공이 있었다면, 남들이 다 틀리고 나만 항상 맞았었다면 어쩌면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의 아집으로 남아서 어쩌면 내가 훨씬 더 눈부신 성과를 내고 내가 눈부신 성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